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라이크입니다. 오늘은 벨로스터 터보 2013년식 차량을 협찬받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사촌 형께서 한번 시승을 해보라고 차량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1.6 GDI 터보 204마력 27토크, 꽤나 성능이 좋은 차량이고요. 사회 초년생들이 현재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가격이 적당한 펀카라고 해야 되나요? 고성능 해치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시면 LED 주간주행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14년식 이후부터는 아마 주간주행등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미등만 켰을 때, 미등을 켰을 때 활성화됩니다. 안개등의 디자인은 좀 깜찍하네요. 네, 일반 노멀 벨로스터랑 틀린 점은 일단 전면부 범퍼 형상이 아예 틀립니다. 그릴부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막혀 있지만 여기는 뚫려 있습니다. 공기를 좀 더 일반 벨로스터보다는 많이 흡입하죠. 그리고 보닛에 보면 가짜지만 그래도 이미테이션으로 몰딩을 줬습니다. 이 점은 뭐 스포츠카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면은 디자인으로서는 아무 괜찮은 것 같아요. 휠은 순정 18인치 금호 타이어고요. 2540 R18입니다. 18인치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벨로스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석은 도어 1개, 조수석은 문이 2개입니다. 펀카이면서도 실용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 이렇게 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있는 나름 풀옵션 차량입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 그런 건 없지만, 후면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라이트를 저기 파여 있는 부분까지 아마 조금 터보는 다른 디자인을 해줬으면 아마 조금 더 호불호가 덜 갈렸을 텐데, 저기서 끊어진 느낌이 들어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요. 범퍼 디자인이 여기도 일반 모델과 틀립니다. 이 피카츄 범퍼라고 하죠. 동그란 리플렉터가 인상적이고요. 터보 엠블럼이 따로 장착돼요. 벨로스터 엠블럼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터보가 붙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TV 기본적으로 원형으로 다 바뀌고요. 아래에 공기 역학 성능을 내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디퓨저가 달려 있습니다. 나름 디자인은 괜찮아요. 일반 모델과 또 다른 점은 스포일러가 좀 더 커요. 터보 모델은 스포일러가 좀 더 길게 나와서 좀 더 스포티하게 차량을 보이게 하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어가 굉장히 길어요. 일반 도어를, 아반떼 도어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어가 긴 것 때문에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이렇게 길게 빼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도 있고요. 터보 모델을 사시면 시트에 터보라고 이렇게 엠블럼까지 새겨줍니다. 시트 디자인은 세미버킷 시트 정도로 되네요. 나름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전동인데 반만 전동입니다. 앞뒤, 위, 아래 상하 조절만 되고, 등받이 각도는 수동이고, 완전히 제끼면 앞으로 이렇게 접겨져서 사람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만들어졌고요. 네,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면 핸들 디자인 자체는 그립감이 확실히 12년도에 나왔죠. 아마 이게 벨로스터가 그때 나온 차 수준으로 두께는 뭐 나름 적절하고요.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얇은 편도 아닌데 재질이 조금 연식이 지나서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계기판은 이런 느낌이고요. 시동을 켜면 이런 준비 단계가 들어섭니다. LED가 은은하게 켜지면서 시동을 걸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특이하게 스타트 버튼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벨로스터만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이 차는 옵션이 나름 있는 차량이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프로토 에어컨은 디자인이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수동 공조기를 보니까 디자인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오토 공조기가 있는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순정 내비입니다. 순정 내비가 장착되어 있고, 켜보면 화질이 뭐 썩 좋진 않습니다. 이 당시 내비게이션이 뭐 7인치인데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하이패스 룸미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노라마 썬루프. 벨로스터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뺄 수가 없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개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천장이 거의 다 유리입니다. 유리, 여기도 유리, 여기도 유리, 여기는 트렁크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장이 다 유리예요. 파노라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리는 건 이만큼이다. 물론 뒷좌석에 가면 뒷좌석 유리가 거의 머리 위에 있어서 파노라마 느낌은 낸다. 하지만 요만큼이 아쉽다.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면 이건 순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의 공간감은 그렇게 좁진 않고요. 일반적인 아반떼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손잡이 버튼이 꽤나 깜찍하죠. 버튼은 전자식입니다. 해치가 이렇게 넓게 열려요. 그래서 뭔가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하고 걸리는 게 없지만 차 자체는 낮아서 큰 높은 짐은 실을 수 없다. 여기가 지금 뒷좌석 헤드레스 부분인데 키 크신 분들은 머리 다 닿습니다. 트렁크 공간감은 깊어요. 굉장히 깊고 조금 크다, 넓다.
캠핑 체어가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뒤에는 우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순정 우퍼인데 그래도 꽤나 빵빵하게 나옵니다.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 뒷좌석은 이렇게 투도어, 운전석은 원도어, 도어가 하나고, 뒷좌석은 조수석은 문이 두 개입니다. 루프가 상당히 내려가 있어서 타고 내릴 때가 약간 힘듭니다. 이 부분이 머리가 자주 걸려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약간 불편합니다. 레그룸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 발이 여기가 이 입구 부분이 좀 작아요. 그래서 발이 계속 걸립니다. 저기 뒷좌석의 특징은 이 가운데 이 차량이 4인승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컵홀더 및 수납함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실용적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수납함도 꽤 있고, 사회 초년생이 타기는 무리 없어요. 출력도 좋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 이 차량의 시세가 보통 500에서 800, 많으면 1000만원 넘게, 14년식 이후로는 1000만원 넘게도 가는 차도 있는데 굳이 1000만원 이상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600에서 700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셔서 타시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부터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외부 사진을 다 찍고 나왔는데 너무 덥네요 지금. 자, 일단 벨로스터 터보 실내 아이들링 상태는 13년식 치고는 지금 진동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오히려 저번에가 탔던 캐스퍼보다 진동이 좀 더 적네요. 네, 그리고 엔진 소음도 꽤나 적게 들리고, 네, 일단 아이들링 상태는 이렇습니다. 핸들을 돌렸을 때 얘도 MDPS 칼럼 타입이 들어있는데, 이게 타이어가 더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캐스퍼보다는 훨씬은 아니고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나네요. 캐스퍼는 매우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네, 요거는 좀 무거운 느낌이 나네요. 주행에서도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저희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토션빔 구조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이고요. 2012년도 그때쯤에 준주형 차들에게 기본적으로 아반떼 HD 다음부터는 MD부터 5세대부터는 거의 다 토션빔이 들어갔죠. 멀티링크가 들어간 차가 없습니다. 준준형 중에서는. 요즘 준준형들은 이제 1.6 터보를 단 차들을 보면은 멀티링크로 바꿔주고, 그런데 이때는 다 토션빔으로 뒤쪽에 했었는데, 토션빔 자체도 현대기아가 잘 못 만드는 편이 아니에요. 이 토션빔 자체가. 물론 아반떼나 이 K3 그런 차량 같은 경우랑은 좀 틀린 경우죠. 이 벨로스 터보는 일단 고성능 중심으로 주행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서스펜션 쇽 자체가 매우 단단합니다. 아반떼나 K3를 생각하고 타시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단단한 느낌이고, 물론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도로 주행에서는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요철, 좀 발이 이음새나 방지턱 이런 거를 만나거나 뭐 페인트를 만났을 때는 진동이라기보다는 좀 단단한 느낌으로 차체로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런 느낌의 차량을 받기가 상당히 많이 없는 걸로 알려져요. 이 차량 자체가 와인딩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든, 일단 차량 길이 자체가 짧고 코너를 돌기에는 이 차량이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 타이어 자체도 접지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일반 준주용 차량보다는 아반떼나 K3 같은 차량보다 좀 더 넓은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7인치가 들어가고, 일단 상위 모델로는 18인치까지 들어가고, 18인치가 최대인데 이 접지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타보고 이 정도면은 코너링을 무섭지 않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100km에 2100 RPM이네요. 2100 RPM 정도면 고속도로에서 무난하게 정속 주행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답답함 없이 편안한 주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한번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 코너를 잡아주는 이 느낌이 접지력이 상당하네요. 뒤가 털릴, 언더가 나지 않는 정도로 뒤를 꽉 잡아주는 느낌. 토시언빔인데도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 보면 굉장히 서킷에서 정말 탈만한 차일 것 같습니다. 코너를 한 번 더. 코너링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요. 네, 방지턱은 단단한 느낌은 나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승차감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1000만원 이상의 신차를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요런 벨로스터 터보나 아반떼를 사셔도 좋지만, 아반떼보다는 저 같으면 이 벨로스터 터보 이 차량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해치백 타입의 차량이라 요새 많이들 하시는 차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봤고요. 물론 엄청나게 넓어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로는 차박을 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좀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아반떼나 K3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올류 K3나 아반떼 AD 정도로 넘어오지 않으면 1.6 터보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구매하기가 시세 자체가 100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이하도 있는데 그런 건 보통 사고차 같은 경우고, 그런 차를 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키로수, 이 차량은 7만 킬로 밖에 안 타는데 저희가 800만원 주고 사왔거든요. 요 800만원짜리 차라리 그런 차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리도 덜 들어가고 디자인도 괜찮고, 그런 느낌의 차를 차라리 이런 차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벨로스터 터보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 탔을 때 이 레그룸은 지금 현재 등받이 각도가 좀 뒤로 눕혀져 있는 상태고, 조수석에는 173 정도의 신장을 가진 사람이 탔었습니다. 손은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제 키가 한 174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좌석을 지금 굉장히 앞으로 밀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탈 경우에는 앞좌석을 좀 밀어서 타시면 크게 불편함 없이 갈 수 있고요. 시트 자체는 방석의 길이는 적당해요. 적당해서 탔을 때 허벅지가
너무 떠있지 않는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그래도 꽤나 누워있어서 나름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뒷도어는 이렇게 그냥 손잡이도 없고 스위치도 없고 그냥 스피커 하나만 있는 그런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쪽 창문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도 이거 조수석보단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창문이 있다는 거. 그리고 후방 뷰를 보시면 이렇게 천장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지턱 잘못 넘었다가는 유리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후방 시야는 이 정도입니다. 창문이 작아서 그렇게 막 시야가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뒷좌석에 차가 없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실내 뷰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앞건이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일 정도고, 근데 이 천장 마감이 아쉽다. 차라리 여기까지 좀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좌우로 꽤나 넓은 썬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 길이는 별거 안 되는데 폭은 넓다. 그래서 개방감은 그래도 개방감이 일반 썬루프보다는 훨씬 큽니다.